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의 대표 전시시설인 백스코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설비가 작동해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2차 전지의 화재 공포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호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백스코 제2전시장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 불이 났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백스코에서 대형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던 만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난 배터리는 한 공유 모빌리티 업체 소유로 당시 공유용 전기자전거에서 분리해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차장에는 해당 업체가 소유한 전기자전거와 소형 전기차 등이 보관 중이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양이 작은 거죠. 그 근처에 있다는 전기자전거하고 조그만 차량 그게 있었던 걸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2차 전지로 지난달 10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탄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역시 리튬이온 전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6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전거 배터리에 불이 나는 등 비슷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달리는 지하철 안에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연기와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부산 진구의 한 지하주차장에 있던 소형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등 지금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해도 13건에 달합니다. 인천 화재와 같은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배터리 화재의 경우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전시와 컨벤션, 국제회의 등 마이스 비즈니스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본격 운영됩니다.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메타버스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제공해 부산 마이스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관광공사가 9월부터 정식 운영하는 부산 마이스 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입니다. 전시, 컨벤션, 기업회의, 포상관광까지 마이스 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 등 공공과 민간 130여 개 기업이 가입해 실시간 정보를 올립니다. 만약 국제학회를 부산에 열고 싶다면 전시 공간과 견적, 호텔, 식음료, 운송수단, 기념품까지 원스톱으로 견적을 뽑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행사장 테이블 배치와 연단 플래카드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미리 구현해 회의장 모습과 동선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마이스 산업 관련 행사를 치를 때 오프라인을 통해 챙겨야 했던 수고를 한 번에 덜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 모든 기능을 한데 모은 겁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서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우시니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내가 설정하실 수도 있고 공급자를 찾는다고 제안서를 올려주시면 가입되어 있는 공급 기업들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온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열 수 있도록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가상 공간에서는 세미나와 토론, 명함을 주고받는 비즈니스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플랫폼 서비스는 기존에 산재해 있던 공공과 민간의 온라인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디지털 모델로 전환한 것이 큰 성과입니다. 이번 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마이스 경쟁력 강화에 어떤 작용을 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시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제3회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인구 감소가 야기할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먼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돌봄과 교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고령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는 1982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한 312개 태풍 데이터를 통해 고수온 해역을 통과한 태풍이 더 강력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태풍이 고수온 해역을 지날 때 최대 강도가 평균 106노트,
초속 54m로 일반 해역의 78노트, 초속 40m보다 약 35% 더 강해지며 강수량도 1.5에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인 지구환경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이달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늦여름 사라졌어야 할 낙동강 녹조가 여전히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어제 부산 시민이 마시는 상수원 취수장이 있는 물금읍 일대 낙동강을 확인한 결과 취수구와 매우 가까운 곳까지 짙은 녹조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녹조는 낙동강 하류 친수 공간까지 떠내려와 부산 사상구와 북구에 수상 레포츠 타운이 있는 수상 레포츠 활동이 금지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 지역 상수도 요금이 7% 인상됩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8%씩 추가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 이후 6년간 요금을 동결했지만 최근 수돗물 생산 비용 급증에 따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누진세를 폐지하고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등 사용처에 따른 동일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4역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감지돼 승객 100여 명이 하차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내린 승객을 다음 열차에 태우기 위해 대체 열차를 투입했고 이 때문에 열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청년 기쁨 2배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4,000명 모집에 61,969명이 신청해 1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청년 기쁨 2배 통장은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도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시는 추첨과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펜스타 그룹은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대마도 노선에 펜스타 스시마 링크호 운항을 주 9차례에서 11차례로 증편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오전부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덥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32.3도, 습도는 6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